안녕하세요. 셀프 체인지의 셀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신문, 뉴스, 그리고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에서 벌어졌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짐 로저스가 올해 초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중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짐 로저스가 그 어느 나라보다 좋아하던 일본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는 이야기 하나와 책 제목처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어디일까 싶었는데요. 바로 한반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방할 경우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통일 한국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보단 현 일본의 경제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일본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미국의 투자정보 라디오 방송 스탠스베리 인베스트 아워에서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일본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라면 AK-47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사는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테니까. 이 아이가 40이 되었을 때 국민 전체가 불만을 느끼고 분노, 폭력, 사회 불만으로 나라가 분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및 이민자에 대한 세곡 정책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하면 떠오르는 일본이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가족 수는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빠진 일본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외에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지 않은 문제가 겹쳐 더 이상 생산 동력을 찾기 힘듭니다. 짐 로저스는 역사학자였기에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차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예를 보면 1957년 가나공화국은 외국인을 배제된 가나이만 위한 가나를 만들겠다며 국경을 폐쇄했다가 7년 후에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여 당시 대통령이 추방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버마, 에티오피아, 중국 등 외국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폐쇄적인 국가하면 북한인데요. 우리나라의 60년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과관인 게 오히려 한국만 꼭 집어 한국으로 가라는 혐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혐한은 인종차별인데 이걸 시위로 받아들이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일본인들 한국에서 나가라라고 하면 아마 제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까지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경제정책입니다. 짐 로저스는 12년도 아베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거의 확정되었을 때 일본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베가 또 돈을 찍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함께 빚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로 돈을 마구 찍어 도태되거나 사장되어야 할 기업들은 다시 살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 행태는 30여 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가 말하길 1990년대 초 일본에서 거품이 꺼졌을 때 정부는 한 회사도 도산시키지 않으려고 분투했다. 그 결과 이른바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이 탄생했다. 본래라면 무능한 기업과 인재가 도태되고 유능한 인재가 재건에 나서서 새로 건전한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유능한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아서 무능한 사람에게 주고는 그 돈으로 유능한 사람과 경쟁하라고 한 것이다.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이 돈을 낭비하는 좀비 기업과 은행이 일본에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탄생한 살아있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거품 붕괴 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했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정부의 과도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3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 호경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악조건을 받아들여야 다시 기회가 온다.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기독교라고 이스턴 항공의 CEO 프랭크 보먼이 말했다. 지옥에 보내야 하는 인간을 방치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말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짐 로저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었는데요. 다만 지금의 40대라면 농지를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합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오염되었고 또 그렇게 중요한 어린 아이들이 내부 피법으로 인한 갑상선 암과 급성 백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과 이 질병과는 연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후쿠시마 시민들을 이주시켜 자국민들을 볼모로 세계인까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분명 원전 오염수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던 사람들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결국 아베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아베는 여전히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한 나라였습니다. 책에서도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인 미국 알코아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알루미늄 롤을 본 한 직원이 이건 사상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조직해서 만든 롤일 거야 하고 수군거렸지만 이건 일본에서 나오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알루미늄 롤이라고 하여 크게 놀랐다고 한 일화가 있었고 1965년에는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회사도 일본의 자동차 공습에 44년 만에 도산됐다고 합니다. 30대만 넘은 분들이라면 일본 제품의 품질은 정말 알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명상을 찾기 힘듭니다. 현재 일본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가깝지만 가까워도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특히 아베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야기는 일본만 해당되진 않죠. 몇몇 이야기는 한국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상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채널 셀프체인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